잘 들어와지나요?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학교가. 그래서 9시부터 지금 씨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좀 어디다가 지금 살짝 끌어다 쓰고 있어요. 중간에 살짝 끊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조금 늦어졌죠. 공지를 올리고 싶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트워크 상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1분만. 네.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채팅창 여시고요. 지금 출석 부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채팅창에 열고 1번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그 챗 남기신 거 기록 다 남거든요. 그래서 보고 제가 출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13장, 14장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다른 거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리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13장까지는 제가 사실 녹화를 해놓긴 했는데 그 뒤에 이거를 봐야 그 뒤에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들, 그러니까 15장, 16장의 내용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얘를 안 보고 수업을 듣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3, 14장, 오늘은 13장, 14장을 그냥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5장, 그 다음에 16장 다는 못할 것 같은데 16장 한 절반까지 또 제가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일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서 5일 보강을 녹화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13, 14장을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겠고요. 15장, 그다음 16장 절반, 그리고 15장, 16장 다 올려드릴까요? 녹화로? 이중호 교수님은 이번 주까지 수업하기로 하셨죠? 네. 네, 그쵸. 원래는 저도 다음 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였대요. 근데 이게 우리 원래는 15주 강의잖아, 그치? 그래서 15주로 저는 좀 채우려고 했는데 이완주 교수님께서 앞에 수업을 하셨다고 그거 빼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월요일까지는 우선은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요. 진도를 월요일까지는 다 빼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 앞에 과제 내신 거 봤어요. 근데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형태로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고 섹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나뉘어지는 거고 안에 아티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쇼핑몰 만들 거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와 로그인 창 만드는 것을 그냥 기말 과제로 내드리려고요. 따로 시험 안 보고.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보고 월요일까지는 어찌됐건 교재는 다 제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업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평가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평가는 그냥 임의대로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시간 정하지 않을 거고요. 컨셉도 뭐 제가 정해서 메인 페이지 만들고 로그인 창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 뭐 1시간 주고 뭐 만들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괜히 촉박하고 뭐 그냥 입술만 바짝바짝 타고 뭔가 완성도 있는 과제를 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시험을 보고 나서 괜히 기분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진행을 월요일까지 우선 수업을 하고요. 좀 제가 시험에 대한 거는 공지사항에 따로 혹은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교재는 441페이지 우선 펴주십시오. 441페이지. 시간이 은근히 또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우선 실행을 해주시고요. 13장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소개하는 그러한 형태의 페이지이고요. 이제 웹 요소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UI 부분이 특히나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사실 프론트엔드보다는 백엔드를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좀 홀대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외부로 뭔가 작성을 하고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라이브러리 사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뜨고 있죠. 이제 예전에는 한 재작년까지는 파이썬, 뭐 자바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1등이에요. 예,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좀 고급 코드 같은 것도 짜보시면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취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이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라이브러리 사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서버용 프로그램, 그 JS 노드라고, 노드.js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서버용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요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살짝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면은, 우리는 근데 그 김은하 교수님이 노드.js를 쓰지 않아요, 서버를.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으면 하고 뭐 조금 부족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저에게 이메일 주세요. 네. 그리고 더 뒤로 이동해서 445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바로 나오는데요. 보면은 우선 13장 폴더를 제가 그냥 폴더 자체를 열었어요. 보시면은 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 닫는 스크립트 요 안쪽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스크립트 열고 닫고는 이 바디 혹은 헤드 안에 집어넣으셔도 돼요. 옛날 프로그램들 보면 헤드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디 태그 안에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원하는 부분에 스크립트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코드는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부분에 여러 번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스크립트 열고 닫고 안쪽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언어의 경우에는 그 대소문자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썸을 사용해요. 뭐 합계를 구하겠다. 근데 요거랑 얘랑 달라요.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아니면 또 대문자로 이렇게 다 쓰는 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 함수를 지정할 때도 이제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HTML이나 CSS와 살짝 다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더 뒤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뭐 오른쪽에 보면은 코드 나오는데요. 얘는 똑같아요. 우리 스타일 시트도 외부 스크립트 파일 연결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스크립트 연결, 릴이라고 해서 뭐 src, href 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쓰셨는데 똑같이 이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 스크립트 사용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여요?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하겠다. 당연히 확장자는 .js고요. 그리고 앞에는 js 폴더에 있는 change-color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서 쓰겠다. 앞에 스크립트 요거만 다르고 다 똑같고요. 위쪽에는 외부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헤딩이라고 하는 이름에 샵 끼워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죠. 그래서 쿼리 셀렉터. 나는 뭐 도큐먼트 안에서 이 브라우저 도큐먼트 안에서 이제 셀렉터를 잡을 것이다. 어떤 거 적용을 할 것이다. 근데 어디에다 적용을 하고 싶대요? 헤딩이라는 아이디를 셀렉터로 선택해서 적용을 하고 싶대요. 도큐먼트 안에서. 근데 얘를 variable 요거 bar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자바 할 때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예? 변수를 선언할 때 var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헤딩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요 셀렉터 도큐먼트 안에서 셀렉터 안에 이 id라는 것을 나는 요 그릇 안에 담아주겠다. 얘를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헤딩이라는 이 변수는 온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 스타일의 컬러 레드로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뒤에서 하나하나 조금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클릭을 하면 온 클릭을 했을 때 헤딩이라는 부분에 온 클릭을 했을 때 레드라는 색상으로 바뀌도록 설정을 하겠다. 라는 그러한 형태의 스크립트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변수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우리 사용했던 언어들처럼 외부 스크립트 경로 아래쪽에 보여드린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돼 있는 게 있나? 스크립트 1. 지금 스크립트 1로 가봤더니 id, 헤딩이라고 해서 id가 부여돼 있죠. id가 부여돼 있고 위쪽에 js, change, 컬러로 들어가시면은 방금 그 PT에서 보여드린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이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정확하게 소름 끼치게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두 번째 스크립트 다시 2번을 보게 되면은 스크립트 src 얘를 외부 스크립트 그 스타일을 혹은 코드를 연결해서 쓰겠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예요? 컬러에 대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별다른 건 없을 겁니다. 좀 코드가 간단해서 그렇고요. 잠깐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스크립트 다시 2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십시오. 이게 네트워크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PC가 소름 끼치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지금 열고 있는데
브라우저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 이러한 이제 그 스타일, 동적 혹은 뭐 브라우저 안에서의 직접적인 서식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별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고요. 뒤로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스크립트 src 요 첫 번째 스크립트 있죠. 요쪽에다가 한번 직접 다시 스크립트를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텍스트 지금처럼 입력해 보시고요.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449페이지 열어주세요. 449페이지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를 뭐 해석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뭐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큐먼트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HTML의 표준에 맞는 소스를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이거 스크립트 언어라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HTML 태그의 순서와 뭐 포함 관계를 또 확인을 쭉 하겠고요. 한번 쭉 훑어주겠고 그다음에 태그의 분석이 끝나면 이제 요 7행부터 14행의 스타일 정보를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HTML 태그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쭉 분석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 요 순서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이 먼저, 스타일 시트가 두 번째, 마지막엔 스크립트 언어가 마지막. 요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냥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별다른 내용은 없죠. 뭐 식과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식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제 식이 되어지고요. 뭐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칙연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식이죠. 그래서 문은 식이나 값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거는 그냥 뭐 구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문의 끝에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서 구분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언어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단한 입출력 방법. 요거 지금 얼러트는 알림창이고 경고창, 뭐 알림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confirm이라는 창은 확인창. 무조건 이제 확인을 누르거나 뭐 취소를 눌러서 이렇게 닫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얼러트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확인 버튼, 얘는 취소 버튼까지 입력이 예 또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정말 배경을 바꿀 것이냐 확인을 누르면 바뀌고 그다음에 취소 버튼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확인창이 되겠고 프롬프트는 입력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나이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몇 살이다 라고 입력하면 생년월일이 태어난 연도가 몇이구나. 지금 현재 연도 빼기 입력한 나이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태어난 출생일, 출생연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확인창, 알림창 이 세 가지의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확인을 요거 코드는 직접 제가 안 짜는 이유가 그냥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서 뭐 별거 없죠 그냥. 예. 프롬프트, 뭐 컨펌, 얼러트 모두 다 이 괄호 안에 입력되는 값들을 이제 써야 되고요. 당연히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받아서 name이라는 변수에 담아 사용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롬프트를 하나 실행을 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너무 제 PC가 이것저것 네트워크 설정을 막 해놨더니 좀 느려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름 입력돼 있고 홍길동이다. 입력할 수 있겠죠? 네. 어딘가로 보내는 건 없지만 어찌됐건 이 값을 받아서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 프린트로 찍히게끔 한다거나 도큐먼트로 요거 한번 해볼까? 프롬프트 1 열어주시고요. 프롬프트 1 열어주시고 이쪽에 한번 해볼까나? 이쪽에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도큐먼트 나는 도큐먼트는 이제 브라우저 창을 의미해요. 여기에다가 라이트 해주겠다. 도큐먼트 라이트. 요거는 브라우저에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출력되는 이렇게 프롬프트처럼 입력되어지는 텍스트를 쓰게 되고요. 따옴표 입력해서 뭐 해볼까요?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볼까? 볼드체로. 볼드체에 그 다음에 좀 크게, 텍스트 크기는 크게. 그리고 붙이는 연산자예요. 연결하는 연산자는 플러스 기호로 쓰게 됩니다. 플러스 뭐 할 거야? 여기서 내가 입력한 홍길동이라고 쓰면은 받아서 여기다 갖다 쓸 거예요. 네임을 받아서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여기 지금 따옴표가 잘못 붙었네. 요거랑 여기까지 따옴표로 붙일 건데 여기까지 뭐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합시다. 요거 따로 그 다음에 뒤에 땡땡땡님 환영합니다. 까지가 볼드에 그 다음에 얘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넣고요. 크게 하는 거 그리고 텍스트는 누구누구님 고객님으로 해볼까? 고객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사실 안 쓰셔도 되죠. 얘네들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입력을 했고요. 볼드로 굵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그냥 저장을 한 후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브라우저 창을 열기가 싫다. 네. 열어볼게요. 소름 끼치게 느린데? 그치? 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입력해 보시고 이 일을 어쩐다. 브라우저가 너무 늦게 열립니다. 큰일 났다. 이쪽에 홍길동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면은 누구누구 고객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도큐먼트 라이트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브라우저 자체가 도큐먼트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나는 라이트 해주겠다 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연산자까지 플러스 요거 해주는 그 연결 연산자까지 쭉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콘솔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 자체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있죠? 여기서 코드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직접.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입력이 되어진 경우.
실시간으로 이 브라우저에 제대로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컨펌 아니면은 뭐 콘솔 로그로 가볼까요? 콘솔 로그, 뭐 도큐먼트 라이트 누르셔도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브라우저 창을 바로 열어보세요. 취소 누를게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J, 컨트롤 쉬프트 J를 눌러서 개발 도구 창을 열어줍니다. 잘 나오나요? 이쪽에 탭 대신 지금처럼 이렇게 브라우저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X 표시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 탭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안 열리네요. 아, 브라우저가 이게 맛이 갔나 봐. 저는 그냥 메뉴로 열어볼게요. 이거 하느라 시간 다 가겠다.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열렸네요. 아이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요거는 닫고요. 이제 요소, 그다음에 콘솔이라는 탭으로 잠깐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 얘가 콘솔 창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류가 나 있을 때 오류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다가 도큐먼트 점 라이트인데 2를 뺄게요. 제가 2를 제거하고 괄호 안에 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서 에러가 났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요거 콘솔 창을 그냥 열어둘게요. 저는 지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뭐 A는 10이다.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0이다 라는 걸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A 플러스 B 입력을 하면 결과값도 바로 지금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을 이제 해당하는 콘솔 창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찍어보는 형태로 콘솔 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클리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네, 클리어 열고 닫고 이 클리어라는 것도 함수이기 때문에요. 열고 닫고 이렇게 눌러서 호출을 하셔서 깨끗하게 지금처럼 지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콘솔창 나타내는 방법 좀 알려드렸습니다. 456페이지에는 뭐 도큐먼트의 뭐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현재 시간 이런 것들 나타냈는데요. 한 번씩 그냥 눌러보시고 지금은 도큐먼트 라이트를 어떤 형태로 표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콘솔.로그 열고 닫고 해주시면 콘솔 창 안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콘솔 안에서 또 에러도 잡으실 수 있고 컨트롤 쉬프트 J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스타일 가이드고요. 뭐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들여쓰기, 뭐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구분한다. 공백을 넣어서 뭐 읽기 쉽게. 네, 주석은 똑같아요. 열어 줄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슬래시 별. 단 줄일 때는 슬래시 이렇게 입력해서 주석 처리 가능합니다. 식별자 규칙 지켜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내용 없죠? 467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467페이지. 14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14장은 뭐 별 내용이 없어.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변수에 대한 거 나오고, 뭐 변수에 피연산자, 뭐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뒤에는 반복문까지 나옵니다. 네, 자료형도 살짝 언급되어 있고요. 조건문, 반복문 우리 해보셨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그 녹화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뒤에 것도 보니까 함수도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반복문 뭐 이런 것들 함수 뭐 도큐먼트 사용해서 함수 사용하는 것들도 모두 다 비슷비슷해서 처음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14장까지 좀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변수. variable의 약자로 우리 var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콘스턴트라고 해서 상수,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데이터 이런 것들 이제 뭐 파이 3.14 이런 거 바뀌지 않잖아요. 상수값으로 지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변수의 규칙,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사용할 수 없는 거, 앞에 숫자 올 수 없고 기호 올 수 없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뭐 나머지는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아실 만한 내용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변수의 선언은 var, 바. 얘를 이제 입력을 하고 뒤쪽에는 변수명을 선언할 수 있고요. 는을 입력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수식에 대한 연산에 대한 데이터 값들 또 이렇게 저장도 가능했죠. 우리 아는 내용들이라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여기에서 제가 줌 이슬 실행을 해서 요거까지 또 하면 더 느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불안함을 끌어안고 보시면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배열이 뭔지 알고 그다음에 객체, 함수와 속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들 객체라고 하죠. 그리고 뭐 undefined 널값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드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형 true, false, 1, 뭐 0 또는 1 혹은 참, 거짓 형태로 논리형 불린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문자열은 알고 있듯이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는 우리 숫자 정수 실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 실수. 근데 정수는 그냥 딱딱 떨어지는 뭐 100, 200, 뭐 20 이런 것들 정수,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실수 정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숫자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따로 뭐 플롯이라고 해서 그 실수 정수로 구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숫자형으로 인지가 되어진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 유형 있는데요. 특수 유형의 경우에는 그 undefine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널값이 있습니다. 널값은 우리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널값? 널값과 undefined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여기 나와 있잖아. 선언만 되고
변수가 선언만 됐다? 할당되지 않았어, 값이. 그런 것들은 undefined. 그리고 널 값의 경우에는 아예 유효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 사용할 수 없는 값이죠. 얘는 선언은 되었지만 값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잖아요. 콘솔 창 열어볼까? 우리?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열려있던 거 괜히 닫았네? 콘솔 창은 아무거나 여셔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굳이 14장 폴더에서 뭐 해볼까? AG 열어볼까요? AG? 예, 이거 아무거나 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또 여는데 300년 걸리네요. 네,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열렸고요. 다시 콘솔 창을 나타내 주세요. 네, 드디어 나타나네요. 아무것도 지금 찍혀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콘솔 창에 이렇게 커서를 직접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뭐 3.14 이렇게 입력한 후에 var 입력한 후에 뭐 A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는 3.14 이렇게 실수값을 넣을게요. 그리고 type of 입력을 해주셔서 요거의 타입을 한번 type of A 그러면 넘버라고 나오죠. 예, 요거 타입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냥 숫자형으로 일관성 있게 표시가 되어진다. 라는 것도 좀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 굳이 콘솔 창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나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나이 계산하는 거 그냥 콘솔에다 해볼까 아니면은 타이핑을 직접 해볼까? 여러 줄이니까 그 나이 계산하기라는 건 그냥 열어두시고 AG로 들어가서 바디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총 3개가 필요하겠죠. 기준의 연도, 올 연도죠. 네, 2021년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2021 그리고 하나를 더 선언을 해서 얘는 태어난 연도 벌스로 해서 요거는 그냥 선언만 해두는 그런 형태. 값은 넣지 않고 선언만 하는 형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값을 받아서 써야겠죠. 프롬프트로.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주는 age. 요것도 선언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할 때 제가 바디 안에 스크립트 안쪽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스크립트도 뒤쪽에 집어넣어 줄게요. 얘네들은 탭키 눌러서 수준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필요한 재료들은 다 넣어놨고 어떻게 해야 될까? 태어난 연도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벌스라는 것에는 프롬프트로 값을 받아서 쓸 건데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형태도 나와 있죠. 그 수식의 형태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네 자리로 입력해달라. YYYY 이렇게 네 자리 형태로 입력을 해달라.
여기까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두시고, 그리고 선언한 나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언한 나이는 기준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해당 연도를 또 해당 연도까지 더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나이는 플러스 1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날 연도부터가 1이 한 살이니까. 그래서 얘에서 빼주겠다. 벌스를 빼주겠다. 그리고 플러스 1을 입력해서 수식을 완성을 하시면은 이제 나이가 바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도큐먼트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도큐먼트에 라이트 해주겠다. 어떻게 라이트 해볼까? 네, 요거는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재에서는 태어난 연도, 몇 년도, 현재 몇 년도다 라는 것도 나타내주고 뭐 했는데 저는 나이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스 연결 연산자 사용해서 뭐뭐 년에 태어난 태어난 땡땡의 이름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네임으로 이쪽에 다 입력해서 프롬프트로 2개 받지 맙시다. 지금 하나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도큐먼트에 표현한 것만 해볼게요. 태어난 사람의 나이는 연결을 하셔가지고 몇 살이다. 요 age 받아 쓰셔야 되겠죠. 받아 쓰고 몇 이렇게만 써볼게요. 땡땡 살이라고 써볼게요. 여기까지 세미콜론으로 또 닫아주시고요. 별거 없죠.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주신 후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F5키가 또 먹히네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 여러분들은 몇 년도생이세요? 2000년도생이다 라고 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의 나이는 22살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브라우저에 도큐먼트에 라이트 되어집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공부했던 거 뒤에 문제 있어서 쭉 설명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또 콘솔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저는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열어주시는데요. 여기에 자료형, 아까 설명드린 그 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뭐 차이점은 실수와 정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문자형 스트링,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논리형, 널과 undefined, 유형의 그 구분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그래서 undefined는 변수만 선언되었고 할당되지 않은 자료. 널의 유형은 유효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을 못해요. 여기 널 값의 경우에는. 그리고 더 뒤로 쭉 이동해 볼게요. 47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는 473페이지에서는 이 자료형에 대한 거 콘솔 창에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 나와 있네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고 어떻게 찍히는지 볼까?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타입 디프 아니면 타입 오브 이용해서 뭐 100, 이거 당연히 넘버지. 그리고 타입 오브에
뭐 3.14 입력해도 뭐 2.14 입력해도 어떻게 된다? 둘 다 넘버로 표시가 되어진다. 숫자형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타입 오브의 안녕이라고 적어볼까요?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스트링 표시되어지고요. 또 뭐 있었지? 불린 있었지. 예, 논리형 있었죠? 예, 논리형은 뭐 10보다 8이 10이 더 크다. true 형태로 나오고 뭐 8이 10보다 크다. false 이런 형태 true, false로 나오는 게 논리형. 그리고 배열도 있었죠. 배열. 이제 변수는 하나의 이름에 값을 하나씩밖에 못 담았는데 이제 배열의 경우에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게 배열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AR 그리고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여름 이 정도까지만 담아줄게요. 뭐 가을, 겨울 쓰시면 되시고요. 엔터 눌러주신 후에 타입 오브를 시즌 타입 오브를 시즌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배열이라는 객체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배열의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도 확인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보여드리면 시즌의 첫 번째 인덱스 엔터 눌러주시면 여름 0번부터 시작하니까 0번,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형태로 들어가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 콘솔 창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4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75페이지에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 우리 31분이니까 오늘은 5분만 쉴게요. 네, 36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쉴 분들 쉬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응? 그 시작할 때 출석 체크 했나요? 이 출석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채팅창에 출석했다, 뭐 1번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채팅창에 이 내용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음, 스피커 문제로 그 소리를 계속 못 들어가지고 그랬어. 예, 네. 그것도 남아 있어요. 로그 기록도 다 있으니까 아, 확인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자리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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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내용을 좀 부지런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또 계속 아는 뭐 이러는데 연산자가 또 나왔어요. 연산자. 뭐 연산자 뭐 다 봤던 거지? 똑같습니다. 예, 스크립트에서도 연산자는 똑같습니다. 뭐 사칙연산 당연히 알 거고 나누기, 그다음에 피연산절을 일씩 증가시키는 거, 그다음에 감소시키는 거, 일씩 감소, 일씩 증가. 근데 얘랑 요거는 또 구분해? 플러스 플러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얘랑 얘 차이는 뭘까? 요거랑 요 차이는 뭐고? 얘는 연산자를 먼저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1을 증가시켜줘요. 근데 얘는 1을 먼저 증가시키고 연산을 해줍니다. 뒤에서 제가 콘솔 창에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에는 할당 연산자, 대입 연산자 너무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는은 뭐 y는 x 플러스 3이다.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좀 외우시면은 외우기가 쉬우시냐면 뭐 예를 들어 y 플러스는 x다 라고 했을 때 얘를요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요 는 표시 있죠. 얘를 그냥 아예 뒤로 빼버리는 형태. 요렇게 뒤로 빼서 는 당연히 y가 오겠죠. 똑같은 게 오고 는을 뒤로 빼면 y는 y 플러스 x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연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다 똑같죠. 그리고 둘 이상의 문자를 합쳐서 문자열로 만드는 요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연결해서 쓰는 연결 연산자 플러스 사용을 했었습니다. 나누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값 보이시죠? 얘네들 한번 그러면 콘솔 창에다 한번 해볼까? 네, 저 콘솔 창 열려 있거든요. 네, 클리어를 하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에다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A 입력하고 얘는 10으로 그리고 또 변수 B 하나 만들어서 얘는 뭘로 해볼까? 20으로 해볼까? 20으로 주겠습니다. 근데 20으로 바로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고요. 하나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어떤 연산을 해볼 거냐면 A 뿔뿔 아까 우리 A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5 입력해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요. C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C 값을 출력해보면 15라고 나와요.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A를 사용했으니까 D라는 VARD 이 D라는 변수에는 B 값을 한번 써볼게요. B 값 플러스 B 여기에다가 또 5를 입력해서 5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D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 26으로 나와. 얘는 어떻게 돼요? 먼저 연산이 되는 거. 10 더하기 5 해서 먼저 연산되고요. 그 다음에
증감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먼저 B에다가 1을 증가시켜주고 21이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5를 더해서 26. 그래서 이 먼저 실행한 후에 A 값을 1을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산식을 먼저 처리하고 연산식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 1을 증가시킬 건지 그 차이가 되겠죠. 앞으로 붙는지 뭐 뒤로 붙는지 앞으로 붙는지 이 두 개의 차이는 정확하게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할당 연산자 뭐 있는데요. 할당 연산자 요거 뒤에 또 실습 있으니까 콘솔에서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할당 연산자는. 그리고 479페이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 보시면은 이 는 표시 있죠? 이퀄 표시 2개와 3개의 차이는 뭘까? 요거는 이제 값이 같으면 true. 근데 얘는 자료형까지 같아야 돼. 이퀄이 3개 들어가 있으면 자료형도 같아야 한다. 그래야 true다. A는 3이다. 요거 false입니다. 뭐 3이라는 값이 또 어딘가에 입력이 되어 있었나 본데 값은 같아서 위에는 true인데 아래쪽에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false다. 뭐 3도 아니죠. 뭐 A 값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제가 또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서로 같지 않으면 true, 같지 않거나 자료형이 같지 않으면 true. 뭐 크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4가지 다 보이게 됩니다. 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이대로 보시면 되고요. 480페이지로 또 이동해서 보니까 A와 B,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놨네요. 잠깐만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 콘솔 창에서 알파벳 A, 그다음에 잠깐 따옴표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대문자. 요거 A, B 같다고 나와, 크다고 나와? 요거 true라고 나와요? false라고 나와요? true요. 그쵸? true라고 나오죠. 요게 true 값인가 봐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보여지냐면 여기에 이제 ASCII 값이라는 것이 문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A가 아니라 알파벳 B로 바꿔볼게요. ASCII 값이 더 큰가 봐. ASCII 코드 값이. 얘를 A, 그 다음에 얘를 B로 바꿔볼게요. false로 나오죠. 근데 문자에 그 크다 작다는 ASCII 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는데 뭐 굳이 교재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문자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ASCII 값 기준이다 라는 형태이고요. ASCII 값은 따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직접 조회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너무너무 많이 쓰죠. or, and, not. or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 둘 다 만족해야, 모두 만족해야 and, 그다음에 true면 false, false면 true로 이렇게 반대값을 지정하는 그 연산자입니다. 뒤에서 이제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같이 실행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81페이지. 481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던 if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if문이 나오죠. if문은 다중 if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요거랑 항상 또 같이 배우는 게 뭐 있을까? else, if else, 뭐 참일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것도 항상 이용하고요.
또 논리연산자, and, or, not 이런 것들과 뭐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스위치문이죠. 예, 스위치문과 또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1 열어볼까? if-1 열어주면은 얘는 더블 클릭해서 좀 창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f-1 윈도우 창이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소름 끼치게 느려졌네요. 그죠?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어떤 조건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PC가 소름 끼치게 느려졌네요. 보면은 3의 배수. 뭐 당연히 자료형도 같아야 되고 숫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그러면 3의 배수다 라는 알림창이 뜨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창이 나타나네요. 5 입력하고 엔터 눌러볼까요? 3의 배수 아니래요. 다시 F5 눌러서 3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3의 배수다. 이런 식의 if 구문. 요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형태. 근데 if 구문에 else 구문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없이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지금은 둘 다 표시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3의 배수 혹은 3의 배수가 아닌 숫자가 입력될 수 있지만 빈 공란이 입력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확인만 눌릴 수도 있잖아. 그러한 경우를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if문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제가 탭키로 들여쓰기를 했고요. if 구문을 하나 더 입력을 해주는데 if 구문 바로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죠. 이 조건이 빈 공란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널값이 아니었으면 좋겠대. 만약에 널값이면 죄송해요. 널값이 아니면 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참일 때죠. 그러니까 뭐 3의 배수가 아니거나 3의 배수인 데이터가 들어가면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어떤 식으로 이 얼러트를 이용해서 공란은 값을 입력해야 된다. 아니면 값이 입력되지 않았다. 다 장렬이죠. 이러한 그 알림창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은 if 안에 이중 if문, 다중 if문이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if 구문이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if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음표,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조건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똑같이 앞에는 조건을 입력하고 물음표 뒤에는 true일 때, 그 다음에 콜론 뒤에는 false일 때 명령을 이용하게 됩니다. 얘를 오른쪽처럼 한번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조건은 똑같고 여기에 조건 입력되어지고요. 그리고 참일 때는 여기까지가 참이죠. 참일 때. 0과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콜론 뒤에. 얘를 똑같이 바꿔보세요.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예, 현재 if 구문을 물음표와 콜론 참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입력해서 변경하시면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뭐 괜찮죠? 해당하는 내용 우리 if 다시 3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웬만하면 자바스크립트의 if 구문의 조건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별거 없죠? 네. 이번에는 OR 연산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R 연산자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보면 false, false 당연히 false 그 다음에 false, true 당연히 false 둘 다 true여야만 true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OR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둘 다 false이면 false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되겠습니다. not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이렇게 결각 휘연산자를 반대로 뒤집는 그러한 형태의 연산이 되겠고요. 485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485페이지 이거 코드만 보고 넘어갈까? 코드만 보고 이따가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그 문제 풀면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and 가볼게요. and 어딨어 and? 위에 있네요. 이쪽에 있는데 값을 두 개를 받죠. 프롬프트로. 값을 두 개를 받습니다. 50 미만의 숫자 두 개를 받는데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둘 다 50보다 작으면 그래야 true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and 더블 클릭. 크롬으로 열었더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까 실행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윈도우 창으로 소름 끼치죠, 여러분들도. 예. 그래도 지난주에 이게 봄을 탔는지 진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아 건강해졌네요. 네. 뭐 예를 들어 30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alse겠죠.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다시 F5 눌러서 30 입력하면 이제 true 형태로 값이 표시가 되어지고 얘만 바꿔볼까? 이렇게 얘만 OR로 바꿔볼까? OR로 변경을 해주시고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텍스트는 그냥 참 거짓으로 해볼게요. 참 거짓 이렇게 그냥 보기 편하게 세이브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F5 눌러줍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10 입력하고요. 60을 입력해서 조건에 맞지 않아도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 60
60 이렇게 입력했고요.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뭐 and OR이었고요. 그다음에 not은 뭐 반대로 표시되어지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7페이지. 487페이지 열어주시고 이번에 이제 또 계속 따라붙는 항상 실습할 때 나오는 if 구문 뒤에 나오는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문도 심플해요. 근데 이 스위치문을 if문으로 또 이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종종 뭐 중간고사나 이런 거 보면은 스위치문을 if 구문으로 다중 if 구문으로 변경해서 뭐 이렇게 코드를 짜는 그러한 형태로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 심플합니다. 스위치의 조건이 괄호 안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령,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브레이크 문이 걸리게 되고요. 나머지 지금은 케이스가 오른쪽에 요 예제문으로 봤을 때는 3개의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 이외의 나머지는 잘못 입력했다. 1, 2, 3이 입력되면은 1이 입력되면 도큐먼트 라이트에 이렇게 입력이 되고 2를 프롬프트에 2를 딱 입력을 하면 도큐먼트 라이트에 얘가 찍히고 3을 입력하면 얘가 찍히는 그러한 형태의 스위치 구문이고요. 얘가 1번을 입력하는 순간 도큐먼트 라이트에 찍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스톱되어지는 거예요. 2가 찍히면 얘가 실행되고 브레이크 문으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 2, 3이 아니라 4가 입력됐어. 그 이외에 다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잘못 입력했다라는 게 찍히면서 얼러트로 이제 알림창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문법적인 게 없죠. 그냥 들여쓰기만 제대로 해주시고 세션이라는 변수로 받아서 받은 변수 자체가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받은 값이 1이면 2이면 3이면 이때의 상황에 맞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4일 때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4일 때도 케이스 땡땡 4 그다음에 도큐먼트 라이트에 뭐 204호다. 204호 그리고 브레이크 문으로 마무리하고요. 스위치 선택하셔가지고 직접 써보십시오. 직접 입력을 해보십시오. 스위치.html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네요. 요거 4번째 케이스 한 번 더 써보시라고요. 복사하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 하셔서 실습해 보십시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해당 48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실습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네. 예제는 sit.html 좌석 뭐 배치도인가 본데요. 좌석 배치도인데 이제 배치도 프로그램 만드는 거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입장객 수와 한 줄에 몇 명씩 앉을 것인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총 몇 줄 필요한지 계산하는 좌석 배치도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프롬프트로 받네요. 입장객이 몇 명인지 받을 거고 우선 입장객이 몇 명인지 뭘로 해볼까? 멤버의 넘버로 해볼까? M의 넘버 얘는 입장객의 수
그리고 이제 극장을 보면 좌석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한 줄에 몇 명씩 앉을 것인지, 뭐 4명씩 앉을 건지 아니면 5명씩 앉을 건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좌석 자체에 다 안 앉고 이제 이렇게 홀수 자리만 앉는다든지 짝수 자리만 앉는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앉을 사람의 수도 입력값으로 받나 봐요. 저는 뭐 4명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컬럼에 멤버 있는데 컬럼의 멤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씩 앉을 건지. 얘도 프롬프트로 받을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총 몇 줄이 필요한지, 만약에 20명인데 23명인데 한 줄에 앉는 사람은 한 줄에 4명씩 앉을 수 있다 라고 내가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3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4명이 온전히 5줄에 다 앉고, 그리고 6번째 줄에 이렇게 3자리를 추가해서 총 6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고요. 그냥 연산자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스크립트 열어서 닫고 요 안에 표시를 해줄 거고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네. 총 인원수 멤버 num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선언과 뭐 선언만 하고 나중에 프롬프트 받으셔도 되는데 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롬프트로 입력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 입장객 수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콜론으로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고, 두 번째는 뭐였지? 똑같이 멤버인데 한 줄에 몇 명씩 앉을 것인지, 컬럼의 멤버, 얘도 프롬프트로 받을 건데 몇 명씩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몇 명씩 착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if 구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입력받은 요 값으로 몇 명씩 착석할 것인지 한 줄에, 그리고 인원수 얘를 나눠줘야 되겠죠. 나머지가 0이면 여기서는 그냥 뭐 아주 심플하게 들어갔습니다. if 구문을 이용해서 조건이 뭐래요? 멤버의 인원수를 얘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0값이어야 된대요. 이게 조건. 얘를 true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 몇 줄이 필요한지 행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parse int라는 함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거 뭐야? 정수로 바꾸는 거? 맞아요. 숫자로 바꿔주죠. 프롬프트와 얘의 차이는 뭘까? 프롬프트는 그냥 문자 형태로 입력값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함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변환해줘요. 숫자로 변환해줘요. 연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차이입니다. 아주 딩동댕이에요. 잠깐만.
누가 이야기했지? 잠깐만. 아주 잘하고 있구만. 네. 체크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데이터 값을 인수로, 정수로 해줘야 될까요? 얘와 얘를 나눈 그 데이터 값을 인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위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값을 받아서 로우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로우를 똑같이 주시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만약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얘 똑같은데, 요거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1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값으로 입장객 수를 11명을 넣었고 한 줄당 앉을 수 있는 명수는 3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3 곱하기 3의 9죠. 나머지가 2가 돼요. 그러면 3줄이 필요하고 2명이 앉을 수 있게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줄이 필요한 거죠. 얘의 경우에는. 근데 딱 맞아 떨어지면, 만약에 얘가 9명이고 3명씩 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3만 필요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3줄이 필요한 거고 얘는 나머지인 사람들도 앉을 수 있게 플러스 한 줄이 더 필요한 겁니다. 별거 없죠? 네. 그리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얼러트에다가 표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교재에서는 굳이 도큐먼트에다가 도큐먼트 라이트 어떻게 해볼까? 모두 플러스 몇 줄이 필요하다. 로우 줄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써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입력 다 되셨으면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Sit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딱 떨어지는 값이면은 로우로 그냥 바로 표시해도 되는데 여기다 아마 플러스 1이라든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굳이 바꿔서, 또 연산이 또 필요하죠. 나누기 연산이 필요해서 또 정수로 변환을 한 후에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또 제대로 뭐 21 입력하고 그 다음에 4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면 모두 6줄이 필요하다. 4, 5, 20에 나머지 1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92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여기서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셨던 9구단이 또 나왔어요. 9구단. 코드마다 계속 나오지 않아? 9구단? 네. 포몬 할 때 가장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포몬을 할 때는 9구단. 이거는 그냥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헬로 월드 쓰는 것처럼, 그죠? 여기에서는 그냥 얘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요 기본형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초 초기값, 다음에 조건, 그리고 증가 시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그 순서를 보시면 순서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초기값의 이 조건,
그 다음에 사실 어디로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초기값, 조건, 실행할 명령. 그리고 하나 증가해서 다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값은 한 번만 실행되고요. 그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고 또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명령 실행하고 증가하고 이 삼각형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조건, 실행할 명령, 증가식.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뻘쓰이면은 그냥 또 바로 빠져나가죠. 예. 이런 식의 이 조건문의 이 형식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 그 다음에 sum이라는 변수, 초기값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i의 초기값 1부터 시작하네요. 1이 이 조건보다 큰, 얘는 그러면은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1, 6. 당연히 참이네. 한 번 반복돼서 1 증가한 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i 값에. 또 비교하고 비교해서 실행하고 또 비교해서 비교를 하고요. 실행한 후에 증가하고 또 비교하고 실행하고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i 값이 6보다 커지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5번이 실행되는 거겠죠. 1, 2, 3, 4, 5, 6. 그쵸? 요거는 그냥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으시겠죠? 괜찮아? 넘어가도 돼? 괜찮지? 조심스럽네. 보면은 그 교재에 49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92페이지. 492페이지 보시면 그 대입 연산자가 나옵니다.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쫓아가 보면 돼. 얘는 뭐와 같다고 했어? 요거는 뭐와 같다? sum는 sum 플러스 i와 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sum이 0이었거든? sum 값이 0이고 i 값은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이 들어가네. 0 더하기 1 해서 얘는 1이에요. 첫 번째 돌아갈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증가되죠? 증가됐는데 sum 값이 우선은 1이에요. sum 값이 1 더하기 하나가 증가돼서 2. 두 번째 돌 때는 3. 세 번째 돌 때는 sum 값이 3이고 얘도 하나씩 증가해서 3. sum이 6이 되어지고 네 번째 돌 때는 sum 값이 6에 얘도 하나 증가해서 4에 10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돌 때 어떻게 될까? sum이 10이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해서 5가 되어집니다. 15가 돼요. 한 번 더 돌려고 딱 가봤더니 얘가 증가돼서 6이 됐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i 값이 6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하겠다. 같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여기까지만 반복이 돼서 합계 sum은 15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괜찮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이었죠. 494페이지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냥 바로 요거는 찍어보지 않아도 조금 힘드신 분은 한 번씩 찍어보시고요. 그 뒤로 이동해서 9구단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또다시 이용해서 9구단을 찍어주는데 요 잠깐 보십시오.
이쪽에 보십시오. 너무 반복돼서 지겹지? 예. 소름 끼치지 그냥. 요것도 판서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는데요. 포문이 중첩된 포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괜찮나요? 요 바깥쪽에 있는 포문 I 값에 대한 것과 J에 대한 게 이제 두 개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I에 대한 것은 I에 대한 그 반복에 대한 거는 이 앞쪽에 얘도 반복, 아이고, 지금. 얘도 반복되죠. 얘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얘는 9번이 반복될 동안 어떻게 돼요? 똑같은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반복되어지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씩 증가하지 않나요? 1씩 증가되죠? 1 곱하기 1,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증가되어집니다. 바깥쪽에 있는 i는 얘에 대한 반복문이고요. 안쪽에 있는 j, 1씩 증가하는 j의 경우에는 안쪽에 뒤에 오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요거 수식 보시고 좀 이해가 되시려나? 수식을 보면은 요 i 값은 안 변하죠? i 값은 안 변하기 때문에 i 요 x 곱하기 기호 문자니까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뒤쪽에 j 얘는 1, 첫 번째 1 요것도 1부터 시작하고 1부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2단부터 시작하고 싶다. 1단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i 값이 2로 설정이 되었을 때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해서 9번. 요것도 2일은 2, 2일은 뭐 1부터 곱하기 되어지니까 얘를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연산된 데이터가 이쪽에 보이고 이대로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9번인데 2부터 초기 값을 2로 변경하시면은 8번 반복되겠죠. 잠깐 이것도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구단 다시 1 열어주시고요. 9구단 다시 1 열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9단까지 반복이 되었고요. 요 위에 있는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얘네 붙였잖아. 이렇게 붙였잖아. 요거 보이시나요? 1씩 추가되면서 i 값도 여기서 또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2로 바꿔볼게요. 2로 수정해 볼게요. 저장한 후에 다시 F5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2단부터. 바깥쪽에 있는 i 값은 앞쪽에 있는 얘네들의 반복이고요. 요것도 이제 갖다 썼죠. 도큐먼트에. 그리고 뒤에 있는 j 값, 안쪽에 있는 j에 대한 것은 요 뒤쪽에 있는 j 값입니다. 얘네들이 반복된 거예요. 얘네들이 반복된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름 끼치게 많이 해서 지겨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타이핑은
안 하고 있어요. 이 코드만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거 없네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F5 눌러서 봤더니 이렇게 표시되는데 여기에다가 박스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블럭으로 잡고 싶대요. 이것도 별다른 거 없는데요. 그냥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굳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이 되어지긴 하네요. 497페이지 있죠? 497페이지에 그 9구단 스타일 시트 9구단 스타일 시트 연결해서 써볼까? 아니에요. 예, 이거 그 테두리 치는 건데 498페이지처럼 테두리 설정을 하고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뭐 테두리 예쁘게 한다고 지금은 반복문에 대한 거랑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예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구나. 디브 만들어서 인라인 블럭으로 블럭 라벨로 만들어서 보더 값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을 도큐먼트 라이트 이용해서 설정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에서 반복문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요. 498페이지 498페이지 여기에도 뭐 어김없이 나오는 while, do while문 while과 for문의 차이는 뭐예요? 저는 while문보다는 for문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건이 입력되고 실행할 명령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얘만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몇 번이 돌아가는지 한눈에 확인이 안 돼요. 돌려봐야 알거든요. 왜? 아니면 이제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포문의 경우에는 그냥 좀 어느 정도 나오잖아. 증가값도 보이고 그 다음에 조건도 보이고 초기값도 보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든 것만 보더라도 대충 몇 번 돌아가겠구나 전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이 보이는데요. while문은 조건문만 바로 보이기 때문에 뭐 증가되는 것도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씩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지금 소스 코드가 좀 간단해서 괜찮지만 이러한 이제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똑같죠? 이것도 보시면 i 값이 뭐 if문이 있고 while문 돌아갑니다. 이게 참일대죠, 참일대. 참일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찌됐건 이제 i 값에 n 팩트에 팩토리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죠? 팩토리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일씩 증가해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고 아닌지 또 보고 또 곱하고 i 값을 1씩 증가해서 뭐 패턴은 5분의 반복문과 비슷합니다. 두 while문은 while문하고 do while문하고 어떤 또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이제 조건이 있고 첫 번째부터 거짓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첫 번째부터 이제 false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 조건 자체가 false 이렇게 입력해도 어떻게 돼요? 괄호 안에 바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do while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됩니다. 한 번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조건 따져서 맞는지 아닌지 보고 그 다음 또 실행되는 그러한 형태가 do while문이죠. 뭐 때에 따라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while문을 많이 사용하죠. 뭐 498페이지 그다음에 이 뒤쪽에 50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while문, do while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뒤에 이 실수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용해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continue, 그 다음에 break 문이 들어가 있네요. continue와 break
뭐 말 그대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컨티뉴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차이입니다. 교재 500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한번 설명으로 봐볼까? 설명으로 보면 이제 브레이크 문을 바로 조건에 바로 걸어놨네요. 참이면 바로 실행되죠. I 값이 3과 같으면 브레이크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지금 위에서 있던 9구단이잖아요. 1단부터 뭐 이렇게 해서 표시되어지는데 포문 들어가 있고 뭐 1 곱하기 1, 뭐 9 곱하기 9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i가 3과 같으면 빠져나오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단까지 출력이 될까요? 얘는? 3단까지만 표시하고, 그렇죠? 3단까지만 표시되고 그 다음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4단부터는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거 아니야? 맞죠? 네, 3단.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셔서는 뭐 브레이크 문에 대한 501페이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가 나와 있는데 컨티뉴는 또 뭔지 봅시다. 이쪽에 I 값이 초기값이 1이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1과 같으면 컨티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요 컨티뉴는 어떤 의미일까? 얘는 또 조건이 뭐야? I를 2로 나눴어요. 여기에서 그 나머지가 만약에 1이라면 나머지가 1이면 홀수겠죠. 당연히 홀수. 그럼 반복문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컨티뉴.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고 안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반복하고요. 맞는지 아닌지 요 1이면 또 어떻게 될까? 얘가 짝수일 수도 있잖아. 짝수. 아유 죄송해요. 예. 짝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찍히는 거야. 짝수의 도큐먼트 라이트에 찍히고 일식 증가해서 찍히고 죄송해요. 도큐먼트 라이트에 찍히고 홀수이면 찍지 않고 넘어가. 여기에서의 컨티뉴는 반복문 자체에 대한 컨티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 과정을 건너뛰는 것뿐이지 이 반복문 자체에 대한 그 나머지에 대한 컨티뉴는 아니고요. 바깥쪽에 있는 컨티뉴의 그 반복문의 반복은 아니고 그 해당하는 조건 안에서의 반복문 한 차례 건너뛴 반복문은 해당 반복문은 계속 진행이 되는 브레이크는 바로 빠져나가 버리죠. 반복이 안 되잖아. 3단까지 찍히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얘는 그것만 건너뛰고 다시 시작돼. 다시 반복돼. 이러한 형태가 컨티뉴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고요. 뭐 컨티뉴 브레이크문은 뭐 스위치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1이 찍히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 뒤에 실습 문제 있습니다. 503페이지 있어요. 아까 우리 좌석 배치도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얘를 완성을 해 주십시오. 테두리 이런 거 안 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직접 못 해드리는데 503페이지 sit-1 HTML 그리고 510페이지 511페이지 여기에 마무리 문제 두 문제 있습니다. 요거 다 해서 내주시겠어요?
제가 과제란에 예제 파일 3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제가 그 뒤에 15장, 16장, 웬만하면 16장까지 올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혼자 공부하시기에는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월요일까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월요일에는 실시간으로 수업하고요. 요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거, 기말 과제에 대한 것도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면은 화요일도 하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1시간 정도만. 네.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거 페이지랑 예제 파일 다 올려드릴 테니까 풀어서 다 내주세요.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내고 안 내고의 점수로 그렇게 좀 강박 갖지 마시고요. 공부를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네,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과제도 꼭 내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